자, 여러분 오늘 관형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어라는 게 한자로 갓이라는 거는 그 양반들이 예전에 머리 쓰는 거 갓이 아닌데 머리 이렇게 쓰는 응? 이런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모양 형이고 말씀 어째 갓처럼 놓여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처럼 놓여 다른 말 꾸며준다는 거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갓을 써서 머리를 꾸몄거든요. 그래서 갓을 썼다는 건 뭔가를 꾸민다는 거고, 즉 관형어라는 거는 뭔가를 꾸며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관형어들은 체언을 꾸며주는데, 체언이 뭐 있었어 얘들아?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었죠. 이거 우리가 줄여서 명대수 했었잖아. 얘네들을 꾸며주는 애들이고, 주로 문장에서 어떤이나 누구의와 같은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주로 명사나 대명사나 수사가 나올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뒤에 나비라는 명사, 향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 앞에서 그냥 나비가 아니라 하얀 나비, 그냥 향이 아니라 비누의 향, 이렇게 뭔가 니은 받침 들어가거나 뭔가 의 같은 게 있어서 뒤에 오는 명사나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는, 걔네가 즉 체언이었죠. 그런 애들 꾸며주는 애들 우리는 관형어라고 합니다. 이해 잘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관형어의 형태는요, 주로 이제 우리는 관형사 그 자체가 관형어가 되기도 해. 이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관형격 조사라는 게 뭐냐면 관형어처럼 보이게 하는 조사. 대표적으로 의가 있어. 의가 붙어가지고 관형어를 만드는 거. 다음 세 번째는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인 니은 받침, 니을 받침, 던 이런 애들이 붙어서 관형어가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얘들아 용언이 뭐였냐면 기억나요? 용언이 뭐였지? 동사와 형용사. 동사 형용사는 다로 끝나는 거. 귀엽다, 예쁘다, 움직이다, 가다 이런 거. 그런 거에 어간이 뭐였냐면 바뀌지 않는 부분. 얘네들이 붙어서 관형어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자, 옷이 그냥 옷이 아니라 새 옷.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얘네 자체들이 이미 품사할 때 관형사였거든. 뒤에 오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주니까 이런 관형사 자체가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의가 붙어서 신데렐라의 옷 이렇게 꾸며주는 거, 그녀의 구두, 이런 애들이 관형어고요. 그 다음에 던 같은 먹은, 먹는, 니은 받침, 먹을, 먹던 이런 애들이 모두 관형사형 어미라 그래. 관형사처럼 보이게 하는 말의 끝부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가 관형어의 형태고, 이러한 관형어의 특성은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이러한 관형어의 특성은 뭐가 있냐 하면 체언을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체언이 없이는 지훈자 못 와. 그러니까 헌구두 이렇게 해서 구두가 있을 땐 얘를 쓸 수 있어. 근데 구두가 만약에 없다고 해봐요. 이것은 헌이다. 이상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쓸 수 없다. 반드시 체언과 같이 붙어서 나온다 이 소리고, 그리고 반드시 체언 앞에 놓이는 거야. 뒤에 있지도 않고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옛 추억 이러는 거지, 추억에 옛 잠겼다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한국인이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이제 파악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저 단어, 용어는 이해해야 돼, 용어. 자, 그러면 궁금해요 한번 볼까요? 관형어와 관형사는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가요? 해서 관형어라는 애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 관형사라는 애는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입니다. 품사는 사로 끝났죠. 그죠?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하는 기능과, 얘는 기능과 관련이 있고, 품사는 단어 자체의 성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을 꾸며주는 성질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도 문장에서 체온을 꾸며주고 있는 기능을 하면 관용어예요. 그래서 관용어에는 관용사 외에 체온에 관용격 조사 의가 붙은 것도 있었고 용언의 어간에 을, 리음 받침, 는 이런 게 붙은 것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래 문제 멈춰놓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네, 그럼 채점 해보자. 다 했다고 하고 첫 번째, 관용어는 어디 앞에 놓여? 오, 체온 앞에 놓이죠. 그것을 뭐 해주는? 꾸며주는 거. 그래서 어떤 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관용어를 모두 찾아보세요 했는데 관용사 자체로 된 관용어는 그 관용사 자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명사 꾸며주는 요런 애들. 그래서 여기서는 옛이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관용격 조사 의 들어간 거. 의 들어간 거 찾아보면 그의 이거지. 그지? 그의 동생이다. 그 다음에 어간 뒤에 관용사형 어미가 붙었어. 리을 받침이나 이런 거. 그래서 뭐 던 받침 이런 거.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예쁘더니 해당하고 붉은 이것도 있죠. 붉은도 해당합니다. 뒤로 갈게요. 두 번째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라는 애는 또 한자로 보면 돕다 부자야. 우리가 뭐 상부 상조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부가 도울 부자가 있어. 말씀 사자, 말씀 어자 해서 도와주는 말이다 이런 뜻이지. 다른 말을 도와준다는 말은 얘도 마찬가지로 그 말을 조금 더 설명해 주려면 도와주는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을 얘도 꾸며주는 말, 꾸며서 돕는 말인데 주로 얘는 누구를 꾸미냐면 용언을 꾸밉니다. 자, 우리 용언이 앞에서 뭐였죠? 동사, 형용사였죠. 동사, 형용사 뭐로 끝난다 했어요? 다로 끝난다 했죠. 그래서 얘네를 꾸며주고 관형어,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요. 다시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가 부사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우리 문장에서는 어떻게, 언제, 어디에, 어디에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예시를 보면 아기가 활짝 웃는다. 자,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활짝 웃어요. 웃는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이런 애들 우리가 부사라고 한다는 거야. 또 큰 사자. 자, 사자는 사자인데 큰 사자일 때 큰은 사자인 명사를 꾸며주는 얘는 관형사잖아. 그죠? 근데 그 관형사를 꾸며주는 정말 크다는 거야. 그냥 큰 게 아니라 얘가 부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다음에 세차게 해가지고 세차게 이렇게 개로 끝나는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어를 꾸미는 부사가 또 있는 거야. 그리고 과연이라 해서 이 문장 전체를 너는 멋지구나 라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사어의 형태는 부사가 그 자체로 부사어가 되기도 하고요. 체언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부사격 조사 에서, 에게, 와 같은 애들이 붙어서 부사가 되기도 해요. 용언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는 부사처럼 보이게 하는 말의 끝부분. 주로 개예요. 개. 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쁘다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얘 부사고 익었다라는 동사 꾸며 얘도 부사인데 부사격 조사는 에서, 에게, 와 이런 애들이 이제 또 부사고요. 부사형 어미라는 거는 아름답다라는 어간 뒤에 게가 붙어서 아름답게 하면 얘도 부사어가 된다 이 소리야. 그럼 부사어의 특성 별표 해놓을게요. 부사어는 문장에서 위치가 좀 자유로워요. 아까 우리 체언 앞에 반드시 오는 게 관용어였지. 근데 부사어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오기도 하고 맨 앞에 오기도 한다 이거야. 그리고 보조사가 붙기도 해. 여기서 보조사라는 건 얘들아 뜻을 더해주는 조사. 뜻을 더해준다는 소리는 그냥이 아니라 잘도 이렇게 잘도 해가지고 잘 뒤에 도가 붙어서
그냥 익은 게 아니라 잘도 익었어 뜻을 하나 더 해줬죠. 친구에게만 이렇게 보조사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보조사 앞에 얘네들도 부사란 말이지. 이렇게 부사 뒤에는 보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부사어와 부사는 다릅니다. 부사어는 문장 성분이고 부사는 품사예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은 기능에 해당하는 거니까 모두 용언을 꾸며주는 성질을 지닌 단어이기 때문에 전부 부사어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해도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장 성분은 기능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아까 위에서 본 에게나 게 이런 게 붙는 거 또 뭐 이런 애들 모두 다 부사어에 해당을 한다 이 소리이죠. 아래 거도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풀었다고 하고, 부사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해당하며 주로 관형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나 용언을, 주로 용언을 꾸미죠. 용언. 태연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가 용언을 꾸미기도 하죠. 자, 보기에서 부사어는 여기서 뜨겁게, 설마 이런 애가 있겠죠. 뜨겁게, 설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하나는 요거 첫 번째 거. 요것은 용언에 어간 뒤에 부사어가 붙은 거야. 용언의 어간이라는 건 원래 저게 기본형이 뜨겁다예요. 여기서 여기가 변하지 않고 여기는 변한단 말이야. 이 변하지 않는 걸 어간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뒤에 개가 붙은 거죠. 개. 그 다음에 하나는 부사 자체야. 얘는 부사 자체입니다. 부사 자체. 그 다음에 둘 중에서 뜨겁게는 뒤에 오는 내리쬐다는 용언을 꾸며주고, 설마라는 애는 뒤에 있는 싹 다인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얘네들 우리가 합쳐서 부속성분이라고 해요. 부속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서 뜻을 더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고요. 이러한 부속성분의 특성은 생략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의미가 온전해질 수 있어 다른 성분의 내용을 꾸며서 뜻을 더해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관형어 부사의 구분점, 문장에서 구분할 때는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어는 용언이나 이런 애들 꾸며주니까 이런 형태 뒤에 오는 게 체언이면 무조건 관형어겠지. 그게 아니면 부사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생김새가 니은 받침의 있으면 관형어, 게, 에서 이런 게 있으면 부사어다. 이렇게 구분해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또 1, 2, 3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보자. 자, 문장에서 부속성분은 주로 주성분을 꾸며주죠. 부속성분에 해당하는 게 관형어, 부사어입니다. 문장에서 부속성분을 찾아 네모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꾸며주는 걸 표시하래요. 자, 저 개가 지금 개를 꾸며주죠. 집에서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얘는 명사인 개를 꾸며주니까 관형어겠죠. 얘는 뒤에 자단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어겠지. 그 다음에 그의 고양이 참 귀여워요. 얘도 이제 고양이 꾸며주니까 관형어고, 얘는 귀엽다는 걸 꾸며주니까 부사어지. 맛있는 사과 여기에 있다. 작은 자동차 빨리도 달린다. 마찬가지로 간부일 겁니다. 그죠? 자, 관형어면 관, 부사어면 부라 쓰세요. 뒤에 오는 걸 보면 되는데 얘는 지금 동사잖아. 얘도 동사죠. 얘는 명사죠.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 꾸며주는 건 모두 부사였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일찍 갔어. 놀이터에 갔어. 그래서 얘는 부사어고, 얘는 이제 명사에 꾸며주는 애니까 의로 되니까 얘는 관형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부속성분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 성분이 독립성분이고요. 독립성분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쓰이는 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감탄, 부름, 응답을 말해요.
감탄사 뭐 아차, 예 이렇게 부르는 거, 네 대답하는 거, 이런 애들이 모두 독립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독립어의 형태는 감탄사가 그 자체로 독립어 되기도 하고 앗 이런 거. 채연의 혹격조사라고 해서 혹격조사는 부르는 거야. 부를 호자거든. 그래서 야, 아, 여 이런 거, 서준아 이렇게 누구 이름 뒤에 이렇게 붙는 애들도 우리가 혹격조사 붙은 애들도 독립어라고 합니다. 독립 성분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즉 독립어제가 독립 성분에 해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도 문장이 크게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비가 오네, 어머 비가 오네 해서 어머를 생략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고 뜻이 다 전달됩니다. 그냥 어디 가니 해도 되고 철수야 어디 가니 해도 되고 이렇게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특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시를 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독립어는 주로 감탄, 부름, 응답을 나타낸다. 맞지요? 독립 성분은 문장의 다른 성분과 밀접한 관련이 없지요? 문장에서 독립 성분을 생략하면 생략해도 됩니다. 그죠? 자, 감탄사 자체로 된 거, 감탄사 자체로 된 것은 감탄하는 느낌이 있는 거 그냥 바로 골라주면 되고,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이런 거, 이야, 으악 이런 건 모두 감탄사 자체로 된 거죠. 근데 체험 뒤에 혹격조사라는 건 명사나 대명사, 수사 뒤에 뭐 이런 거 붙는 거, 이런 애들, 엄마야, 누나야, 이런 애들이 바로 저기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눈에 보는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면 테스트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거 개념 정리 한번 스스로 빈칸 한번 채워보자. 자, 10초 정도 주면 되죠?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해보자.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문장 성분이랑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문장 성분의 종류 크게 3개가 있는데 주성분과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고, 주성분에는 이 4개가 있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술목보죠. 주술목보, 주술목보. 다음에 관형어랑 부사어가 부속성분, 독립어가 독립성분이죠. 동작이나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하고,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것을 말하고, 목적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말하고,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걸 말한다 했죠? 이거 중요하죠.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걸 말하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미는데 이런 애들도 꾸며주기도 합니다. 독립어는 직접적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걸 말했죠. 자, 내려가서 100점 포인트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래. 이가가 붙어있는 게 모두 주어가 아니고요. 만약에 뒤에 되다 아니다가 있어. 그러면 얘는 바로 보어였죠. 그게 아니면 주어인 거야. 그래서 이가가 있어도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보어가 되기도 하고 주어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관형어와 부사어를 구분하래요. 체언이 있으면 관형어, 용언이나 다른 게 있으면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거를 우리가 보고 명사가 왔구나, 명사가 왔구나 이러면은 아마 관형어겠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가 왔으면은 부사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의 문장 성분은 관형어, 얘는 부사어, 얘는 관형어.
얘는 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는 내신 실전 문제네, 그지? 내신 실전 문제는 너희가 이것 좀 테스트로 먼저 좀 숙제로 좀 풀어 오시고요. 55쪽까지. 52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앞에 있는 테스트 가져가서 테스트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자.